음식 많이 드셨죠? 명절 음식이 다 기름지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 불포화 지방산을 뜯으면서 기름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명절 음식이 기름진데 기름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저탄고지 하면서도 살 빠진다 그러잖아요. 기름 자체는 살이 찌지 않는데 기름이랑 인슐린이랑 같이 있으면 지방이 지방세포에 그냥 쏙쏙 들어가요. 그래서 저탄고지는 나름대로 그 과학적 설계를 한 방법인 거죠. 탄수화물이 없으면 지방이 저장되지 않으니까. 네. 인슐린의 작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슐린 저장의 호르몬이잖아요, 인슐린은. 그래서 첫 번째는 포도당을 세포에 넣어준다. 그래서 일반 세포, 그냥 몸에 있는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쓰고요. 간이나 근육에 있는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바꿔서 환전해서 저장을 하죠. 간과 근육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해서 저장하죠. 그리고 간은 또 포도당을 글리코겐 말고 지방산으로 바꿔서 그 지방산으로 중성지방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진 중성지방이랑 우리가 먹는 지방에서 먹는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에서 온 중성지방이랑 같아요. 좀 전에 포도당으로 지방산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산에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수도 포화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고요. 먹는 음식에서 온 우리가 뭐를 예를 들까, 아보카도를 먹었다. 그럼 아보카도가 소장해서 분해가 돼서 불포화지방산 형태로 흡수가 되겠죠. 거기까진 좋아. 근데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랑 합쳐져서 지방세포에 저장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도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중성지방이 되는 거고, 지방, 음식,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얘네들은 원래 지방인데 분해돼서 들어왔다가 다시 몸속에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쪽도 중성지방 똑같아요. 근데 이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저장될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 신호가 있을 때 들어갑니다. 인슐린이 그린라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만 단독으로 있으면 지방세포에 지방이 들어가지 않아요. 중성지방이. 재밌죠? 그래서 탄수화물, 고탄수, 고지방을 먹을 때 가장 살이 찝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 지금 현미채식 하시는 분들은 지방은 지방으로 쉽게 쌓인다 그러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지방은 살이 안 찐다고 그러잖아요. 완전 상반된 내용인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지방은 지방으로 쉽게 저장돼요, 인슐린이 있으면. 그리고 저탄고지 해서 지방만 먹으면 인슐린 없으니까 저장 안 되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합치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는 가공식 정제 탄수화물 먹지 말아라, 유제품도 먹지 말아라 그러시고, 유제품도 먹지 말라 그러고, 설탕은 그냥 다들 왜 먹냐는 수준으로 말하는 게 설탕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깔지? 어떤 책, 설탕의 독 이런 책 보면은
지방이 누명을 썼다 그렇게 말하죠. 설탕, 사실 성인병의 원인은 설탕인데 설탕의 악당 역할을 설탕 대신 지방이 늘렸다. 여기에는 뭐 설탕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지방에 그거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막 이러면서 약간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은.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죠. 설탕은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지방도 지방 나름이고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나름이라는 겁니다. 야채도 따지고 보면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지방도 지방 나름이다. 포화지방도 필요하고 불포화지방도 먹어야 돼요. 근데 뭐 무조건 근데 트랜스 지방은 나쁘죠. 그리고 오메가6가 높은 식물성 종자유, 버더씨유, 식용유, 콩기름, 까놀라유 이런 건 절대 저희 집엔 없습니다. 무조건 뭐 지방이라 나쁘고 탄수화물이라 나쁘고 이렇게 배척하는 것은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뜨거운 물 미리 받아놨어요. 잔 데우려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싱크대 한번 씻으면서 버리고, 이거 아난티 커피 까밀로 리얼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털어주고요. 이거 커피 내리는 거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을 때 그냥 커피만 내리면 아쉽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인슐린 아까 얘기하다 끊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 얘기해보려고요. 인슐린이 제가 아는 거에 의하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인슐린에 커피 열었습니다. 인슐린은 지금 3가지 작용이 알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인슐린이 가장 잘 알려진 작용은 포도당 조절 능력이죠. 혈당 조절합니다.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쏙쏙쏙쏙 넣어주는 그린라이트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인슐린 말을 안 듣는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그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이 세포로 안 들어가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까 혈당이 높아지죠. 혈당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당뇨라고 합니다. 몸에서는 혈액 중에 당이 높으면 이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내가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혈중 1시간이어도 일정 농도 이상 정상인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식후에 300 넘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혈당 관리. 두 번째, 나트륨도 관리합니다. 인슐린은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당분을 저녁에 고탄수 드셨다. 그러면은 인슐린 많이 나오죠? 인슐린이 전신에서 포도당 조절하면서 신장에도 작용되는데,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예요. 나트륨 재흡수하면서 나트륨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삼투 맞추려고.
그러면은 몸에 저녁 때 수분이 많은 상태가 되죠. 근데 그리고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인슐린 농도 떨어지니까 소변에서 나트륨 재흡수하는 기능 떨어지고, 그래서 나트륨이 배설되면서 물이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드시고 난 다음에 2~3시간 내에 소변 보러 가시는 거는 인슐린 과다로 인해서 나트륨이 체내에 많았었던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다른 비뇨기계 질환이 없는 것을 가정한 얘기입니다. 비뇨기계 질환이 있으시면 그 비뇨기 질환부터 진료 받으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포도당 조절 능력, 두 번째 나트륨 재흡수, 세 번째는 지방이에요. 인슐린의 작용이.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들어갈 때 인슐린의 신호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어도, 지방을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인슐린 안 나오면 살 안 찌죠. 이론상은 그래요. 근데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야채도 탄수고 과일도 탄수고, 탄수 뭐 있니? 밥은 당연히 탄수고, 탄수화물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식품이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인슐린 분비하는 게 탄수화물도 그런데 단백질도 소량 인슐린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만 드실 수 없죠. 뭐 고기를 드신다 그래도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나오죠. 그 비만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살찌는 것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운동을 적게 해서도 아니고, 칼로리 기반 다이어트로 설계를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중에 다이어트 방법 되게 많은데 다 실패하잖아요. 그게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인슐린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인슐린 농도가 낮아져야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져야 간에서 지방 대사도 잘하고 포도당 대사도 잘 되고, 그래서 지방이 지방세포에 쌓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커피가 다 내려졌네요. 저는 커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